오늘은 쥐띠가 개일간에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개라는 일간들이 갖는 특성들을 먼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개일간의 경우에 내가 강할 때와 약할 때의 성향 특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강하다는 거는 뭐 통근이나 12운성 개념으로 설명하거나 같은 오행이 뭉친 경우 강하다고 표현할 수 있고, 약한 거는 지지에서 세력을 갖지 못할 때 약하다고 사주에서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개 자체는 원래 성격 자체가 자기 의견을 강하게 드러내는 성향은 아닙니다. 사주에서 쥐띠로 태어났다고 해도 이 경우에는 보통 여러 사람이 모이면 내가 주로 분위기를 맞춰주는 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음기가 강하다 보니 내가 강하게 주장을 내세워서 다른 친구들을 이끌거나 어떤 조직 내에서 내가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기보다는 누군가 좋은 의견을 내고 있으면 거기에 동조해서 따라가고, 누군가 분위기를 갖다가 누군가 깨칠 위험이 있으면 자기도 몰래 가서 자기도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이런 경우는 보통 사회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사람의 자리가 점점점 영역이 확대되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들어온 사람의 자리는 표가 나지 않아도 나간 사람의 자리는 표가 난다. 이런 특성을, 이렇게 사주 구조를 가진 사람의 특성은 그런 특성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어느 자리든 내가 튀지는 않지만 묵묵하게 전체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참고 전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측면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기해년이나 2020년에 다가올 경자년이 되면 성격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내가 참았던 것을 이제 난 더 이상 못 참겠다. 난 너희들의 의견에 동조만 하려고 여태까지 동조만 했지만 이제는 내 의견대로 좀 따라와 주면 안 되겠니? 내가 여태까지는 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내 말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자. 그래서 강하게 주장하고자 하는 그 기운이 강해집니다. 또 누군가 좋은 의견을 내도 거기에 자꾸 비판을 하게 되고 정면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어떤 이 기해년에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들이 1번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쥐띠는 돼지해를 보면 망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대인관계에서 숨겨놨던 내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밖으로 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어떤 비밀이 새어나오거나 어떤 내가 숨겼으면 하는 사실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나오게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어떤 구설이 따르고 어떤 사건이 커질 수 있는 그런 해가 바로 내년과 후년이 됩니다. 근데 이런 심리의 변화가 발생됐을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안 참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내가 한두 번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다음에 더 커다란 실수를 막을 수 있는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대인관계 악화에 따른 구설과 잡음이 생길 수 있겠다. 그러니 내년과 후년에는 좀 더 자중한 연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연애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인관계가 악화된다는 말은 연애운 또한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아마 쥐띠의 임일간하고 유사한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도 수의 기운이요, 얘도 수의 기운이고 얘도 수의 기운이서 수의 기운이 굉장히 확대될 때, 이럴 때 나오는 현상이 임일간하고 거의 유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두르고, 또 대인관계에서 이게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대인관계에서는 이성관계와 가족관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해년, 자년 하나 더 있죠. 신축년까지요. 그렇게 2019년, 2020년, 2021년 이 세 해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을 좀 스스로 자중하고 참는 연습이 의도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됩니다. 특히 내년에는 망신의 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시기보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생활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자, 연애에서 대인관계가 안 좋다는 얘기는 어떤 기존에 사귀고 있던 이성과 헤어지는 수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혼자라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는 온전히 상대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나한테 다가오는 심리 변화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스스로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혼자서 상상하지 마시고 상대한테 허심탄회하게 힘 빼고 물어보면서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시기에 기존에 이제 결혼했던 부부들은 서로 이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시기만 넘어가면 되게 잘 살 수 있는데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꼭 이렇게 해년, 자년, 축년 요 세 해가 어떤 부부관계라든가 연인관계에서 계속적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데는 매우 불리한 해라는 것, 그것은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내 운이 그렇다는 것, 이거를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물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운은 어떤 돈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돈 투자를 할 때 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급하게 결정합니다. 또 하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서 어떤 감당 못할 규모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 세 해 동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자본금이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여기 증권회사에서 여기서 신용을 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신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용은 만약에 1,000만 원 정도를 땡길 수 있으면 2,000만 원을 갖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투자되는 것들이 결정이 꼭 떨어지고 있는 걸 미리 사서 손해를 보게 되거나 아니면 바닥이라고 확신하는 것들이 더 많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손절매가 그냥 20%만 떨어졌을
20%만 떨어졌으면 신용까지 썼기 때문에 내가 입는 손실은 40%까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손실을 당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른 투자 자금을 끌어들이게 되지요. 이것이 감당하지 못할 규모로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 내년에는 투자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재물은 어디 있느냐? 내 재물은 오직 나의 땀과 노력이 동반되면서 내 육체를 움직였을 때 요게 내 돈이 됩니다. 그러니 내년부터 3년 동안 이루어질 일들에 돈을 벌고 싶다면 투자가 아닌 내 노력과 나를 트레이닝 시킴으로 인해서 내 재능과 노력을 통한 보상을 받을 때 그게 온전히 내 수중에 남게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취업에 대해서는 임일강과 마찬가지로 고위직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 하위직이라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 취업을 하실 분이나 아니면 재취업을 하실 분이라면 기대치를 좀 낮춰서 해라. 내가 누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해?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게 취업이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내년부터 시작한 3년간은 경기가 상당히 위축되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큰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 눈높이를 낮추시고 내 능력보다 조금 낮은 능력을 요구하는 곳, 그런 곳에 취업문이 열려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험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의가 마찬가지로 오랜 공부가 필요한 시험이라면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단지 1년 내에 승부 볼 수 있는 시험이라면 시험이 되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강한 집중력입니다. 내가 마음먹은 것을 강하게 집중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뚫고 집중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승부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운이 좋은 것이고 장기적으로 과정을 밟아야 되는 시험이라면 운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요거는 단거리 달리기라고 보고 100m라고 보고 요거는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년에는 어떤 순발력이나 집중력을 요하면서 단기간에 승부 볼 수 있는 데는 굉장히 좋은 운이 되지만 어떤 마라톤처럼 오랫동안 달려야 되고 오랫동안 준비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된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 되게 서두르는 마음, 그리고 뭔가를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라서 그렇습니다. 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업은요, 이 해중에서 장생하고 있는 갑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갑이라는 것이 포인트는 뭐냐면 이 상관이라고 해서요, 어떤 고부가가치,
또 갑의 특성을 고려한 아주 새로운 것,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개량된 것들, 이런 것을 아이템으로 잡은 사람이라면 굉장히 돈을 갖다 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벌지는 못하지만 남들은 되게 어려운 시절 되게 무난하게 나을 수가 있지요. 또 자기의 재능을 통해서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가령 뭐 유명한 블로거라든가 아니면 유튜버라든가 운동선수라든가 아니면 뮤지컬 배우라든가 아니면 연극 배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재능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몸 자체가 사업체가 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고객을 갖다가 고객한테 물건을 팔거나 어떤 큰 거래처와의 계약을 통해서 내 사업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매우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그래서 큰 기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사업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사업운이나 자금이 꼬일 수가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지요. 또 하나,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규모를 줄여야 됩니다. 내년부터 돌아오는 운은요, 유통업에는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사업을 접지 못한다면 많이 줄이고 고정비를 많이 감소시켜서 매출과 연동된 변동비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불황기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아이템으로 옮겨 타라. 이것 또한 내년에 사업가들한테 또 내 장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지키면 내가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됩니다. 자, 오늘까지 쥐띠에 대해서 갑 1간부터 개 1간까지 10개의 사주에 대해서 기해년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띠를 좀 바꿔서 소띠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띠의 갑 1간부터 개 1간까지 10개의 동영상을 통해서 소띠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